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가전노인문화센터 한국사 강사 정춘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땅 구석기 시대를 가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땅에서 나온 구석기 유물 중에서 세계 역사서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난 그 시기부터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돌을 깨트려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류 역사의 한 99%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 또 기후가 굉장히 추워져서 빙하기가 이게 형성되었던 그 빙하기 시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한 4번의 빙하기가 온다고 하는데, 인류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그 4번째 그 마지막 빙하기로서 이제 이 뭐랄까요, 바닷물이 빙하기 동안에는 그 바닷물이 이제 굉장히 감소하게 되면서 사람이나 동물들의 이동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일본이 서로 이렇게 바닷물이 아닌 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정착해서 산 우리 민족의 주류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또 그 이동하였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우리 한반도에다가 남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70만 년 전까지 구석기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라는 어떤 또 그런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그 부분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땅 살았던 구석기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 많이 살았을까? 그 구석기 유적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남는 곳이 동굴 지역에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땅 이 내륙, 한반도 내륙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1960년대 초 중반 그때쯤으로, 그 전까지는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지 않아서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함경도, 그러니까 북한의 이 함경도 웅기라는 지역과 또 우리 남한의 석장리, 공주 석장리에서 그 60년대 초중반에 이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이후 이제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된 지 현재 한 200군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경도 웅기는 여하튼 1960년대 초 북한에서 처음 발견이 된 곳이고, 이후로 이제 그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이라는 곳에서도 여러 지층에 걸쳐서 오래전에 사람들이 몇십만 년 전부터 살았다라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한 2만 년 전의 사람의 이제 턱 아래 턱뼈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었죠. 이 유골?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원을 시켜가지고 턱뼈를 중심으로 사람의 얼굴을 복원시켜서 우리가 승리산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구석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얼굴 형태 한 30에서 35세 된 남자의 턱뼈로 이제 그 얼굴이 복원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원 검은모루라는 동굴인데, 이 검은모루라는 것은 검은 모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로서 50만 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면 또 살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많은 유물들과 또 그들이 잡아먹은 많은 동물도 뼈가 발견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사람 뼈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아쉬움이 남는 동굴이기도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50만 년 전이 아니라 10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오래된 그 구석기인들의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곳이죠. 자, 우리 또 뭐 이 평안도 지역이 좀 살만한 곳이었는지
평안도 지역에서 많은 동물들이 북쪽에서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게 검은모루 동굴,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 그 연천, 경기도 연천에 가면은 전곡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주먹 도끼가 발견이 돼요. 이 주먹 도끼가 세계의 그 구석기 역사서를 다시 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장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적지가 있냐면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우리가 충청도가 산이 많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단양 지역에서도 여기는 이제 평지인데 단양 수양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이 흐르는 이곳에서도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아주 다양한 정말 그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제천에 가면은 전말 동굴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충청도의 또 청원군에 가면은 두루봉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두루봉 동굴. 기억나시나요? 이곳에서 김홍수라는 분이 그 어떤 어린아이 뼈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 아이 뼈의 얼굴을 복원했더니 4만 년 전의 아이. 그래서 이 아저씨 김홍수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흥수 아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청원 두루봉 동굴이 4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두루봉 동굴은 또 이분의 이름을 따서 흥수 동굴이라고도 불립니다. 충청북도 청원에 있는 흥수 동굴도 있고 또 이제 공주에 가면은 공주 석장리라는 곳에 이렇게 이 구석기 유적지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남한에서. 그래서 한 12개 지층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물론 그 전기 구석기 시대 때로 치면은 좀 이게 좀 큰 도구, 돌멩이로 만든 그런 구석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겠지만 또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잔날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 데 끼워서 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화살촉처럼 생긴 이렇게 승배 찌르기 이러한 다양한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나라 대부분 한반도 내륙 지역에서 그것도 다수의 동굴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유적 분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좀 날씨가 춥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늘 식량을 찾고 또 따뜻한 곳을 찾아서 무리지어서 이동 생활을 했고 그들은 뭐 딱히 농사를 짓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냥도 하고 물 있는 곳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여인네들은 아이들과 함께 또 그 채집, 나무 뿌리라든지 또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이러한 이동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동굴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석기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하지만 굳이 그들이 다 동굴에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단양 수양계라든지 공주 석장리 같은 데는 평지였잖아요. 그런 곳에서 막집을 짓고 어느 정도 자신들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또 식량을 얻기 힘들면은 그곳을 두고 떠나는 이동식 막집도 짓고 큰 바위 그늘 아래라든지 큰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그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석기인들이 동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굴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 그 증거가 동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은 동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거지 보면 다양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많이 세워지는 주거지는 뭐야? 아파트 이런 것처럼 그 당시를 대표하는 그 주거지 특징으로서 동굴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동굴 안에서 이런 생활을 했을 것이에요. 같이 사냥도 해오고, 같이, 이렇게 도구도 만들고, 이러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을 텐데, 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구석기인들이 불을 사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만 년 전이래요. 인류가 이 지구에 두 발로 걸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 나타난 게 400만 년 전으로 친다면 몇백만 년 동안 인류는 지구에 분명히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년 전부터 이제 이 불을 이용하면서 나름 구석기 시대 때도 많은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불을 이용했다는 것은 음식을 익혀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영양분을 이 몸에 자연적으로 다양하게 흡수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인간의 뇌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불 사용은 구석기인들의 생활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그런 하나의 변화의 축이 된 그 뭐랄까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 언제부터 사용했다고요? 50만 년 전부터 사용을 했다. 이런 동굴, 굉장히 햇빛이 들어오고 또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은 구석기인들이 동물 사용에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또 물이 있는 곳은 그만큼 더 식량을 또 계절에 따라서 잘 또 이렇게 뭐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곳도 생활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활했던 구석기인들은 어떤 도구를 썼을까요? 큰 돌을 깨트려 떼어내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뗀석기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저희가 타제석기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뗀석기 이렇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도구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찢개, 밀개, 긁개, 주먹도끼.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이 썼던 도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구는 우리가 찢개로 보고 있어요. 찢개. 왜날 한쪽에 날만 있는 그런 도구고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좀 발전된 도구 양날 주먹도끼인데 요거는 한 10만 년 전까지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큰 돌에서 우리가 떼어내서 도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또 손이 잡기 편하게 그 돌을 또 이렇게 어떨까요? 깨트려 떼어내서 뭐 밀개라든지 글개라든지 또 이렇게 집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왜 한쪽에 날만 있죠? 이게 이제 집게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양 수양계라는 곳에서 발견된 곳인데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로 무엇을 했을까 이제 하다가 아무래도 이걸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어떤 과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주변에 또 동물 뼈도 있고 이러니까는 사냥돌로 사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냥돌이라고 하는 구석기인들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인데 우리가 아슐리안 주먹도끼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슐리안. 생소하죠. 그냥 주먹도끼면 주먹도끼지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뭐냐? 이거는 양날 양날 날이 양쪽에 있는 아까 집게는 외날 도끼라면은 요거는 양날 주먹도끼인데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주먹을 저어보세요.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도구다 이래서 주먹도끼 이런 표현을 썼는데 프랑스 생아슈르라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날로 돼 있는 이렇게 생긴 도구들을 아슐리안 주먹도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주로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곳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인도의 서쪽 지역.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생아슐 지방에서 발견된 주먹도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 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주먹도끼도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하튼 주먹도끼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집게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모비우스라는 교수님께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이분이 이제 발표한 학설이 있었는데 뭐냐면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아슐리안 문화권이다.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곳이다. 그래서 아슐리안 문화권이고 동쪽은 집게 문화권이다. 왜날 뭘까요?
맨날 있는 그 도구, 집게. 그것도 이제 주목도끼로 볼 수 있는데 한쪽 날만 있는 거니까 집게 문화권이다 이러면서 이 학설 속에 이제 내포되는 그 숨어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유럽 지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월하였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서구는 우월한 문화권을 가졌던 곳이고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미개하였다. 이러면서 이 모비우스 학설을 통해서 굉장히 문화적 우월성, 서구 유럽의 문화적 우월성을 좀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쨌든 이 아슐리안 주목도끼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아슐리안 양날 이 주목도끼가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1978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이 미군 병사에서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였는데 이분이 요 밑에 한국 여성 있죠? 이분하고 이제 그 20대 우리나라 주한 미군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데이트를 나갔나 봐요. 이 사진은 2015년도에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인데 데이트를 한탄강 여행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 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돌을 보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잘 깎인 돌멩이네. 아니면 뭐 좀 특이하네 이렇게 보고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구석기 시대 때 그 아슐리안 주목도끼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이분이 그 유럽의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발견됐다면서 이제 사진이랑 같이 동봉을 해서 보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이제 편지를 보고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그 유물을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학계에서 이제 이 주목도끼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이곳을 또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 이 아슐리안 이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 주목도끼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나온 그 주목도끼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이 우리 연천 전곡리 주목도끼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날 주목도끼로. 그렇게 되면서 여하튼 그 연천 전곡리에서 나온 이 주목도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정설로 학계에서 모비우스 학설, 우리 동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은 어쨌든 간에 집게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 학설이 엎어지면서 세계의 그 뭐랄까요 구석기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어떤 큰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 땅에서 최초로 나온 이 구석기 유물 이름이 뭐라고요? 아슐리안 주목도끼. 그냥 우리는 주목도끼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주목처럼 생겨서 주목도끼 하는데 이 전곡리에서 나온 이후로 이제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미군 병사에서. 근데 미군 병사에서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단지 그냥 미군 병사가 아니라 미국 그에서 이제 주한미군으로 오기 전에 역사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처럼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그 굉장히 중요한 구석기 유물이 전곡리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세계 역사서를 역사 교과서를 여하튼 바꾸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수업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르신들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